하고 여러분 잘 쉬셨나요? 자, 뭐 하셨나요? 저는 음료 한 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화장실을 갔다 오시거나 간단한 요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외부의 일을 보고 다시 와서 학습을 할 거라 생각이 돼요. 아니면 쭉 연결해서 빨리 듣고 나 다른 거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 학생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이러한 외식 산업, 외식 사업, 외식 고객들, 이러한 특성을 우리 생각하면 이러한 부분에 내가 어떤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 고대 이집트부터 발전했던 그런 트렌드, 역사를 봤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요리대회를 통해서 부흥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뭔가 색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리고 저장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공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보관하고 널리 이동시켜서 먹을 수 있을까? 좀 더 맛있게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간의 전쟁까지 불사했던 그러한 그 주 원인이 우리 허브이다. 식재료도 있겠지만 거기에 허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허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허브, 뭐 요즘 뭐 서양 요리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허브의 향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작용에 푹 빠져서 그 허브의 네임을 그대로 내가 닉네임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일의 어떤 이름으로 라벨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어떠한 그 매혹적인 그러한 향과 작용을 가지고 있는 허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브의 성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 또 허브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내 요리에 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브의 역사를 보면 허브는 꽃과 거기서 나오는 종자, 줄기, 잎, 뿌리 등을 약이나 향신료 등으로 사용하는 식물을 우리가 허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른 풀을 의미하는 라틴어 허바가 어원이다. 향과 약초라는 뜻으로 써오다가 BC 4세기경 그리스 학자인 테오프라스토스가 식물을 교목, 관목, 초본 등으로 나누면서 처음으로 허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부터 허브는 진통, 진정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방부나 살충을 위한 약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이러한 허브가 음식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굉장히 흥미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양과 달리 약초 외에 미나리, 쑥갓, 마늘, 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던 이러한 생강이나 고추, 향채소의 창포, 쑥, 익모초, 결문자 등이 예로부터 허브의 그런 역할로 사용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허브는 꿀풀과 지칡과 국화과, 미나리과, 백화과 등 전 세계 약 2,500여 개 종이 자생을 하고 있고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양리 성분으로 소화, 수용, 이뇨, 살균, 향균 등의 작용을 한다.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브와 스파이스를 좀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브는 일단 어떤 푸른 살아있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브다라고 하면 스파이스는 대부분 우리가 좀 드라이된 제품을 이용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스파이스는 식물의 뿌리, 좀 단단해요. 열매, 껍질, 가지 등에서 얻는 그런 말린 상태의 또는 가루 형태, 파우더 형태로 사용하는 방향성 물질로 음식에 독특한 향기를 내는 것을 스파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 허브는 방향성을 가진 식물의 잎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종자, 꽃 등을 말린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음식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울리는 맛을 더해주는 것이 허브이다. 이런 구별을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더 한번 개념 정립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브 종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가시면 이 정어리 요리, 뭐 국내에 이런 허브가 온실에서 재배되어서 생산되어서 각 레스토랑에 제공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산지에서 나온 딜은 굉장히 연하고 은은합니다.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억세고 조금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정어리 요리를 먹을 때, 연어, 쌀머를 먹을 때, 그 위에 얹어서 먹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 향이 은은해서 그냥 듬뿍듬뿍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국내에서는 그러한 형태로 얹어서 먹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독하다, 먹기 거북스럽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까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작용과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딜은 미나리과의 한해살이 뿌린 우리 향신료이다. C는 소화, 구풍, 진정, 최면 효과 뛰어나고 구취 제거와 동맥경화증 예방에 좋다. 베개 속으로 사용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밤에 생선 요리 또는 이런 샐러드, 디저트 부분에는 이런 딜을 쓰지 않죠. 그 향이 강하기 때문에 샐러드나 전체 요리와 이런 메인 요리를 만들 때 이 딜을 이용한다면 고객들에게 좀 더 숙면할 수 있는, 잘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요리에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식재료 완전히 다르게 반대적으로 이용한다면 거부감을 나타내겠죠.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먹기에 좋아야 된다, 향이 좋아야 된다, 풍미가 좋아야 된다, 보기에 좋아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시면서 허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 성분에 의한 생선 요리에 넣는 대표적인 허브가 바로 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몬밤입니다. 레몬밤은 레몬과 유사한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 감정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준다는 거.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와 정갈이나 독거미에 물렸을 때 해독작용이 있을 정도로 해독력을 가지고 있다. 또 설사를 완화시키고 바이러스를 막는 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천연두에도 효능이 있고 치통이 있을 때 입가심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레몬밤 이런 성분을 이용해서 치약 제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허브이다. 독버섯, 해독이나 복통, 위궤양, 생리통, 억제, 그리고 생리촉진에 사용해 왔고, 예로부터 방향요법의 향기요법에 주로 많이 사용해 왔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거기에 대한 향기 마케팅이 있습니다. 향기를 내뿜으로써 레스토랑에 맞는 향기, 병원에 맞는 향기, 각 지정된 장소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그런 향기를 이용해서 뿜어줌으로써 그 고객들에게 어떠한 분위기를 줄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향기 마케팅에 대해서도 한창 연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레몬밤은 보통 우리 사용하는 것이 스프에 많이 사용하고, 또 샐러드, 소스, 오믈렛, 육류나 생선 요리 등의 맛을 내는데 레몬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보시면 그런 근접한 국가에 가면 이러한 허브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접하겠구나.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이 허브, 이 향기는 이런 허브에서 나는 향일 거야 라는 것을 한번 기억할 수 있죠. 자, 레몬 버베나는 잎을 손수건에 문지르면 향수를 뿌린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뜰에 심으면 콜레라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잎에서 향료를 채취해서 화장품 등을 만들고 차로 마시거나 음식물에 향기를 내는 재료로 레몬 버베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육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허브 중에 그 향이 굉장히 강하고 자생력이 강합니다. 잎과 장가지는 육류 요리에 향을 내는 데 쓰이고, 꽃은 설탕 절임을 해서 과자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잎은 차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두통이 있거나 조금 혼미할 때, 이럴 때 저도
물에다가 이 로즈마리를 담가서 조금 시간을 두면 우리 좀 푸른빛이 나거든요. 그럼 그 물을 마시면 굉장히 향한 그런 맛과 함께 기분이 상쾌해지고 두통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뽑아낸 기름으로 화장품이나 비누의 방향제로 쓰이고 입가꽃은 향주머니의 향단지로 많이 이용된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로즈마리의 향이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 그런 편말을 우리가 절조와 정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꽃말은 절조와 정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뭐라고요? 절조와 정절은 로즈마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류에 많이 사용한다. 향이 강하다, 억세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조람입니다. 마조람은 포기 전체에 가볍고 달콤한 향기가 나고 맛은 약간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조 중에서 가장 향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향료 자원 또는 양료 자원으로 널리 재배된다. 마조람은 우리가 어떤 드라이된 그런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시한 것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향이 좀 우리 국내 고객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된 그런 허브를 조금씩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스프나 스튜, 소스 등 그런 닭고기 그리고 칠면조 고기 등에 사용을 하는 그런 허브이다 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민트입니다. 익숙하죠? 우리 잎으로 허브차를 만들어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피로회복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고기 요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향신료이다. 우리 보통 보면 양고기를 먹을 때 민트 젤리를 같이 곁들여 주는 거, 이런 향을 같이 결부시켜 줌으로써 육고기에서 나는 그런 특유의 향을 조금 억제시켜주고 향한 맛을 휘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애플민트를 사용한다. 생선 요리와 달걀 요리 등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 애플민트는 살균 소독, 건이 강장, 진정 및 진통작용이 좋고 입냄새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페퍼민트, 이런 민트류를 우리 껌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치약에 넣기도 하고 비누, 입욕제, 퍼프리 등에도 사용을 하는 것이 애플민트이다. 애플민트 이러한 성분, 이런 향들은 주로 전체나 메인에 들어가는, 우리 서양에서는 육류고기를 이용할 때, 양고기를 할 때 젤리를 이용하지만 보통 대부분 디저트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허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어민트입니다. 앞에서 났던 그런 애플민트와 같은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 조금 향은 다르지만 그런 성분은 비슷하다. 동양산 박하는 멘톨 함유량은 많으나 향기가 별로 없어 향신료로서 적당하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고기 요리에 필수적이고 소스, 과자 등에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이 사용하는 바질이 있습니다. 이 바질은 잎이나 줄기는 말려서 요리에 향신료로 쓰이고 방향류는 음료나 비누에 향기를 내는데 이용되고 있다. 우리 보통 분포 지역을 보면 유럽이나 이란 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생산을 해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름철, 초가을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냥 노지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얼굴 잎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숨이 죽거나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선, 이탈리아 국가에서는 이런 저장이나 재배 기술이 조금 떨어질 때 이러한 시기에는 페스토라는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오일에 절여 두었다가 보관했다가 요리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그러한 요리 형태도 보이고 있다.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콜 파스타, 시원한 파스타를 할 때 이런 바질 페스토에 버무려서 내놓으면 그 향과 그 시원함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뉴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오시멘, 알파피넨이 성분이 있고 진해, 해열, 해독, 설사, 변비, 월경불순 등의 약재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질이다. 해산물 요리, 이태리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향신료, 허브가 바로 바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가 들어간다 그러면 바질이 꼭 들어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뒤에 가면 오레가노도 있고 거기 타라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에는 꼭 사용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허브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지입니다. 이 세이지는 보통 보면 그 향이 조금 방향성이 있고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 버터를 이용한 요리, 버터의 특유의 향이 있죠. 그래서 요리에 이런 버터의 그런 특유의 향 말고 고소함을 전해주고 할 때 사용하는 허브가 바로 세이지입니다. 물론 육류에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이지는 약용 살비아라고도 불려지고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아니면 각종 카레, 소스류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허브가 세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는 국내에서 프레시로 재배돼서 지급될 때도 있지만 제공될 때도 있지만 드라이로 많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꽃바카라고도 불립니다. 톡 쏘는 바카 같은 향기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오레가노를 우리가 접했을 때는 이런 톡 쏘는 맛보다는 은은한 그러한 향이 강하다. 병충해와 추위에 잘 견디고 야생화에 강인함이 돋보이는 허브이다. 이 오레가노의 독특한 향과 그리고 맵고 쌉쌀한 맛은 토마토를 이용한 이탈리아 앞에서 얘기했었죠. 바질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끓이는데 이용된다. 또 피자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멕시코 요리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또 오레가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레가노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많은 소스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이브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실파같이 생겼어요. 지금 꽃이 보여서 그런데 실파입니다. 실파인데 우리 보통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 크림이 들어간 그러한 습류, 버섯류 습류에 그러한 어떤 비릿한 맛을 없애줄 때 우리의 그러한 어떤 탕을 설렁탕을 먹을 때 파를 썰어서 넣듯이 썰어서 아니면 고명으로 얹어서 같이 우리는 고명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가니쉬라 그러죠. 해서 이용해서 섭취를 하고 있다. 우리 보통 보면 과수원에 씌우면 사과가 부패되는 병을 막아준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 고기 요리도 사용하지만 특히 생선 요리와 조개, 습 등 각종 요리에 많이 사용된다. 이 차이브는 식욕 증진을 시켜주고 혈압 강화, 그리고 빈혈 예방, 변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 해산물, 생선류를 이용한 요리에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니쉬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허브, 처빌입니다. 미식가의 파슬리다라고 불려질 만큼 그 맛이 좋습니다. 향이 우리 그 파슬리, 우리 서양 파슬리 많이 접하는 그런 파슬리와 같은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린잎은 샐러드에 넣어서 먹고 또 생선 요리, 습, 소스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처빌의 그런 어떤 효능은 탈모나 주름살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다,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타라곤입니다.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소스, 샐러드 등에 많이 사용되고 또 우리 타라곤 비니가라고 해서 달팽이 요리에 많이 넣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허브가 바로 타라곤이다. 물론 토마토 소스 끓일 때도 오레가노, 타라곤, 바질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파슬리입니다. 아피올이 들어있어서 독특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요리, 습, 소스, 샐러드, 튀김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파슬리는 식중독을 예방한다고 해서 로마 시대에 화환에 같이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서양 요리에서는 뺄 수 없는 채소로서 가지를 그대로 쓰거나 기름에 튀겨서 메인 요리, 기름에 튀겨서 튀김 요리에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러한 요리에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파슬리는 비타민 A와 C,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프레시로 사용하기보다는 드라이된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월계수잎이 있습니다. 우리 베일립이죠. 향기가 좋아서 요리나 차에 사용되어야 열매와 잎을 거니자나 종기를 없애는 약재로도 사용한다. 우리 그렇지만 월계수잎은 드라이된 것 제품은 향이 굉장히 강한 잡냄새를 제거하는 그 특유의 냄새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너무
적정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네 맛도 내 맛도 니캉내캉 어떤 맛도 없는 그러한 메뉴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항입니다. 이 회항은 우리 사람의 그런 심장과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펜넬 이것들을 우리 생선 요리, 스흡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 프레시가 잘 제공되지 않지만 이러한 고급 요리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갱년기 이상의 여성들에게 또 산모의 모유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욕을 돋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숙면에도 효과가 있고 또 체중 감량과 비만 방지를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허브라고도 불려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회항이다, 펜넬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클 그리고 카레 그리고 생선의 비린내나 육류의 어떤 느끼함과 누린내를 없애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화장품의 부양제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허브 우리가 많이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다임이 있습니다.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임이라고도 해요. 방부작용이 있고 향균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부터 시체를 보관하거나 향장제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리네이드 한다라고 할 때 이 타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호흡기 질환에 향균작용, 거담작용을 하고 두통이나 우울증 등 신경성 질환이나 빈혈, 피로에 좋고 피부를 맑게 하는 그러한 허브가 바로 다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스파이스는 식물의 뿌리, 열매, 껍질, 가지 등에서 얻는 말린 상태, 홀 상태, 그리고 가루 상태, 파우더 형태로 사용하는 방향성 물질로 음식에 독특한 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스파이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허브는 방향성을 가진 식물의 잎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말린 것으로 음식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울리는 맛을 더해주는 것이다. 적절한 스파이스를 사용하고 적합한 그러한 허브를 요리에 사용한다는 것 굉장히 조리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이렇게 진열해 놓은 데 보면 이렇게 오일에 각종 허브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식초에 각종 허브를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초일 경우에는 샐러드류에 주로 이용할 때 그 허브의 향을 넣어주기 위해서 은은한 향을 가미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오일은 그냥 무침류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열을 가하는 그리고 마리네이드하는 그러한 경우에 이런 허브가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컬러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모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향을 전하는 그리고 거기에 허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작용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많은 양의 허브를 사용하지만 특히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중에 많이 사용하는 허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허브 샐러드류에 많이 사용하는 허브는 바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레가노 그리고 거기에 또 타라곤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고 또 육류를 요리할 때 마리네이드 하거나 조리할 때 많이 들어가는 허브는 다임 그리고 로즈마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처빌도 우리가 샐러드나 아니면 메뉴에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허브들을 이용해서 제공할 때 어떤 약용적인 그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자, 고객들의 만족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고객들이 기억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보통 나 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했던, 내가 먹었던 나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제공해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알아서 해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은 있는데 괜히 집에 가서 잠을 자리에 잠이 안 오고 더부룩하고 다음날 굉장히 불쾌해, 불편해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 레스토랑은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어떤 맛은 심플하고 뭐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만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내가 왔을 때 속이 편안하고 잠이 자라 이런 어떤 만족감을 느낄 때 고객들은 그 편안함을 다시 추구하려고 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럼 다시 재방문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고객들이 단골 고객이 되고 그 단골 고객이 다시 충성 고객이 되고 이 충성 고객은 다시 입소문 구전 효과에서 다른 고객들에게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 요즘같이 SNS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뭐 모바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 PC로 볼 수도 있겠지만 노트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소셜 커뮤니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스파이스 사용할 때, 허브 사용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 요리에 사용한다면,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은 좀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차시를 예고를 합니다. 전체 요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실습을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요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주차 교육도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